여러분, 요즘 자영업자 진짜 장난 아닙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부채 또 확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 쉽게 말하면 비법인 기업. 비법인 기업은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법인 기업의 대출이 429조 6천억 원입니다. 429조 6천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11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1조 1천억 원이. 예. 엄청나게 늘은 거죠. 이게 거의 폭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영업자 부채가 여러분, 이게 개인 부채, 가계 부채보다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3분기 기준입니다. 지금 3분기 기준이에요. 3분기 기준에 그만큼 3분기 말 기준입니다. 3분기 말 기준이니까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제로 보면 많이 늘어나죠. 429조에서요. 보면 자영업자 부채 16.9%입니다. 가계부채 8.9% 늘어나요. 자영업자 16.9%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잘못됐네요. 이거 데이터가 잘못돼서 이걸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를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이터를 다시 불러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부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 제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 부채가 다른 부채보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째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곳보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마 이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일 거예요. 이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늘어나는 부채들 중에 말입니다. 이게 부채가 틀리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잘못된 정보로 호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인데요.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20%입니다. 가계부채비는 9.5%에 비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자영업자 부채가 20%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 어느 부채보다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은 20%, 중소기업 12.8%, 대기업 7%밖에 안 돼요. 자영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지금 현실에서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현실에서 벌벌 뜬다는 자체가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현실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간다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죠.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놀라는데요. 지표를 볼 때마다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게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봐요. 그런 생각도. 제가 다른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2021년 1분기까지거든요.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는 그 속도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빠른 속도로. 9.5% 늘어나는 게 가계부채 증가율이고요. 18.8% 늘어나는 게 이게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입니다. 굉장히 빠른 늘어나. 금액은 831조 8천억 원인데 요거는요. 831조 8천억 전 금융권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은행권을 통틀어서 쓸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29조죠. 429조. 429조 6천억 원. 이게 은행만 통틀어서 할 때가 그렇고요. 전체 다 통틀어서 하면 831조 1분기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000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빚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명동만 보더라도 공실률 보세요. 두 집 중에 한 곳이잖아요.
47.2%니까 그 어느 때보다가 명동이 처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명동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서울의 주요 상권들 중에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인기 별로 없는 곳. 예, 그런 곳은요. 폭망이에요. 뭐 명동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명동만 이런 게 아니라 종로도 그렇거든요. 종로도. 종로도 상권이 굉장히 깁니다. 종로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밖에 없다고 해요. 인사동도 마찬가지. 삼청동도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뭐 신촌, 홍대 이런 데는 조금씩 좋아졌다고 해요. 신촌이나 홍대나 이런 데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예, 지금 형편없다. 그러니 뭐 자영업자들도 명동이 뭐 이러니까 명동이 상가가 텅텅 비니까 빈반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또 창궐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또 창궐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예, 자영업자의 위기, 또 바닥경제의 위기, 그 바닥경제의 위기 자체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예. 오늘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사투는 현장에서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사투가 시작될 거니까 예. 아마 끝까지는 버텨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폐업을 했었다면 차라리 손해를 안 봤을 때 손해를 좀 덜 봤을 때 폐업을 했었다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봐서 지금은 뭐 버티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월세도 많이 밀린 상태고 예, 재료비도 많이 밀린 상태. 야,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눈물 납니다. 예, 참 눈물 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사투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죽을 듯이 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참 답답하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힘내세요. 자영업자들이 힘내야 됩니다. 아마 자영업자들은 저는 힘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버텨왔듯이 또 버티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버티고 노력하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내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